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전과사범 이재명이가 부정선거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 연일 얻어터지는 그 본질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재명 난리가 났으며 지금 미국의 좌파 매체 워싱턴 포스트 이재명의 충격 실체 폭로 사설 정성찬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독재, 미국 좌파 매체에서도 폭로, 워싱턴 포스트의 이재명 비판 사설. 오죽하면 미국의 좌파 매체가 이재명을 박살내겠습니까?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이재명의 표현의 자유 억압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는 폭로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 매체로 알려져 있으며 보통 보수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데 집중하지만 이번에는 이재명을 겨냥해 전체주의 정치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한국의 상황이 미국의 표현의 자유에도 경고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미국 언론이 이재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이유가 됩니다. 이재명의 충격적인 발언이 허위 정보와 혐오 표현을 범죄로 규정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는 지적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워싱턴 포스트가 중국 인권 문제를 비판할 때처럼 강경한 어조를 보인 것은 이재명의 정책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는 충격적인 인식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도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 이재명의 이미지가 국제적으로 부정적으로 각인되고 있습니다. 폭로 사설에서 워싱턴 포스트는 이재명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반대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심지어 독재국가 지도자들도 그런 행태를 하지 않는다고 역설적으로 이재명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민주국가의 공직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혐오 표현이나 가짜 정보라는 라벨로 통제하려는 시도는 소련의 프라우다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전체주의의 전형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해온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극단적 주장을 용납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좌우를 초월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 매체가 통일교와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프레임이 무의미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이재명의 정책이 중국의 영향 아래에서 나온 것처럼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설은 단순한 의견이 아닌 한국 정치의 국제적 평판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는 최근 허위 정보와 혐오 발언을 범죄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 비판 시 5년 징역을 언급하며 논란이 된 부분으로 경복궁 훼손 시 벌금 5만 원과 비교될 만큼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러한 정책이 이재명 정부가 진실과 가짜를 정의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든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기원이나 바이든 대통령 건강 문제처럼 처음 음모론으로 치부됐던 이슈가 나중에 사실로 밝혀진 사례를 들어 이재명 정부의 정보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의 발언은 민주당의 법안 추진과 맞물려 국제 우파 매체인 알렉스 존스 등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이제 미국의 급진 좌파 진보 매체까지 동참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권 때문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라는 것을 워싱턴 포스트가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책의 핵심 문제는 기준의 모호함에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무엇이 혐오 표현이고 무엇이 진실인가라고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정치 권력이 듣기 싫은 의견을 혐오나 허위로 라벨링하는 것은 권력 남용의 길로 이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폭로사설은 이러한 행위가 인간 존엄을 해치는 범죄로 규정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이재명의 주장은 중국의 인터넷 검열과 유사한 전체주의적 접근으로 비춰지며 미국 언론의 좌우 스펙트럼을 초월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재명이가 국제적으로 아싸 이미지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억압은 역사적으로 전체주의 정권의 전형적인 수단이었습니다. 소련의 프라우다는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선전을 펼쳐 사람들을 세뇌했으며 중국과 북한에서도 지금 비슷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사설은 이재명의 정책을 조지 오웰의 1984년에 나오는 빅 브라더식 정치와 비교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뿌리내린 배경은 종교 개혁입니다. 마틴 루터나 칼빈 같은 지도자들이 교황과 권력의 혐오 발언 규제를 도전하며 자유를 쟁취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무시하고 법으로 입을 틀어 막는 것은 근대 민주주의의 탑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사설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일상 씨의 교회 정치 발언 금지 주장을 예로 들어 특정 집단의 불만을 법으로 강제하는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서구 사회는 아무리 위견이 싫어도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이는 국의의 입도 보호하기 위한 룰로 종교개혁에서 비롯된 합의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접근은 이러한 원칙을 위배하며 중국의 지시를 따르는 듯한 인상을 준다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 포스트는 오웰리안 패턴이라는 표현으로 이재명의 정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자유로운 국민들이 따라서는 안 된다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한국 내 문제가 아닌 글로벌 민주주의의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목소리는 한국 정치의 변화를 촉구하는 신호로 작용할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폭로 사설은 이재명에 대한 미국 언론의 좌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의 뉴트 깅리치가 이미 중국 공산당 스타일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진보 매체의 동참은 이재명의 이미지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와 맞물려 한국의 안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사설은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이를 위협하는 지도자는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합니다. 미국 내에서 이재명의 발언이 2주 전부터 방송된 점을 고려하면 이 논란은 앞으로 미국 내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지속될 전망입니다. 한마디로 이재명은 앞으로도 계속 미국 언론들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번 워싱턴 포스트의 핵심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이러한 국제적 비판을 통해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재인식해야 합니다. 이재명의 정책은 단기적으로 지지자 결집에 유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 후퇴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작심 사설 폭로 비판은 단순한 외부 시각이 아닌 한국 정치의 정당성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며 이제 이재명에 대한 강한 비판이 미국 좌파 매체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나온 것은 그만큼 이재명 정책이 충격적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한국 정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